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동생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돌싱 30대 여성입니다. 저도 이곳 사연 살롱 애청자인데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을 때면 참 세상에는 미친 인간이 넘쳐나는구나 감탄만 나와요. 사실 저도 그런 미친놈과 연을 한 세트로 만났거든요. 그것도 남편과 신우라는 이름으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년이었는데 물론 연애 기간 포함이지만 연애할 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 결혼했다고 달라지는 걸까요? 저는 나름 제가 야무져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고른 남자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자만이었죠. 저는 야무진 게 아니고 천하에 재수 없는 여자였던 거예요. 게다가 주변에서 하도 제가 남자를 잘 만났다고 부럽다는 말을 해서 그게 진짜인 줄 착각했던 거죠. 그놈의 실체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사실을 결혼 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행운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놈과 결혼까지 했죠. 저는 당시 대기업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나름 사업을 잘 운영하는 사업가였는데 듣기로 어릴 때부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는 꼭 돈을 많이 벌어 자기 식구들은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자기 식구들한테는 유독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특히 자기보다 3살 어린 여동생에겐 인심이 아주 후했는데요. 저는 여동생이 없었기에 씩씩하고 애교 넘치는 그놈의 동생을 뭣도 모르고 예뻐했죠. 언니, 이 가방 뭐예요? 완전 고급지다. 신상이에요? 동료들이랑 점심 먹고 백화점 한 바퀴 하자고 해서 갔다가 샀네. 들어보니 예뻐서. 이야, 우리 언니 짱! 역시 대기업 연구원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 명품 가방도 충동 구매하고. 부럽다. 뭐가 부러워. 지은이 너도 취직해서 그렇게 살면 되지. 나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능력이 된다면 어느 정도 과소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 오빠, 언니 말 들었어? 어쩌다 우리 오빠가 이런 멋있는 여자를 다 만난 거야? 언니, 저 이제부터 언니가 롤모델이에요. 저도 언니처럼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될 거예요. 무슨 그런 낯간지러운 소리래. 그냥 지은이는 지은이대로 멋있게 살면 되지. 치,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당장은 어렵잖아. 나도 저 가방 갖고 싶은데. 그냥 오빠가 나 하나 사주면 안 돼?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하나 사줘라. 내가 취직하면 오빠한테 뭐든 다 해줄게. 기집애, 또 시작이다. 알겠어.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야. 마지막은 개뿔. 남편은 유독 자기 여동생한테만 그렇게 호구가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걸핏하면 오빠한테 뭐 뜯어갈 게 없나? 호시탐탐 노렸는데 이윽고 저와 남편이 양가 허락하에 결혼이 결정되었을 땐 예비 신우, 그러니까 남편 놈의 여동생이 본색을 드러냈죠. 언니,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언니 우리 오빠랑 왜 결혼해요? 왜 결혼하냐고요? 질문이 좀 이상한데요. 그야 당연히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에이, 우리끼리 있는데 좀 솔직해져 봐요. 언니, 우리 오빠 돈 보고 결혼하는 거죠? 네? 저도 같은 여자라서 이해해요. 저도 남자 만날 때 그 남자 돈이랑 능력 배경 같은 거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언니를 비난할 생각은 없는데요. 대신 올케라고 중간에서 오빠가 나한테 돈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해요. 저는 솔직히 언니가 제 올케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 오빠라면 언니보다 더 능력 있고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아, 그리고 또 하나. 행여 우리 오빠 돈으로 친정에 퍼나르고 그러지 않을 거죠? 나는 진짜 그런 여자들 너무 재수없어. 그게 뭐예요? 거지도 아니고. 그나마 언니는 봐줄 만한 게 회사밖에 없으니까 절대 회사 그만두지 말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바로 몇 분 전까지는 지 오빠 앞이라고 결혼을 축하하네 천생연분이 따로 없다는 등 자기는 제가 오빠랑 결혼할 줄 처음부터 알았다는 소리를 짓거리더니 지 오빠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저렇게 시누이 짓을 시작하더군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제가 또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남녀노소 불문하고 경멸하거든요. 예비 신우는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결혼 전에 지가 누리던 거 제가 방해할까? 먼저 기선제압 하려는 것 같았는데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니? 이제 진짜 신우이 옳게 될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신우이 짓 하려는 거야? 너 무섭다. 여태 이러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니? 왜? 네 오빠 앞에서도 똑같이 해보지. 지금 네 오빠 없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 엄청 웃기는 거야. 뭐? 그건 같은 여자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켜주려고 배려한 거지. 배려? 지랄하네. 네 오빠는 너 이렇게 싹수 노란 거 알고 있니? 너 지금 실수했어. 내가 네 오빠한테 다 말하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지. 그리고 결혼 전엔 몰라도 결혼했는데도 네 오빠 뜯어먹을 생각이었어? 아, 그래서 싫었구나. 네 돈줄 끊기니까. 야, 너 말 다 했어? 아니, 더 할 거야. 나보고 네 오빠 돈 보고 결혼하냐고 했지? 만약 내가 너처럼 돈이나 밝히는 그런 애였으면 네 오빠랑 결혼 안 해. 내 주변에 금수저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나 대기업 다니는 여자야. 내 주변에 잘난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돈 때문에 네 오빠랑 결혼을 하니? 왜? 나도 너처럼 속물일까봐 걱정했어? 근데 이거 하나 명심해. 결혼 후엔 지금처럼 네 오빠 주머니 자유롭게 쓰지 못할 테니까. 너도 쪽팔린 줄 알아라. 어른이잖아. 그럼 이제 너도 네가 벌어 써야지. 안 그래?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살 거야? 요즘 세상에 그렇게 뒤떨어져서 취직은 하겠니? 솔직히 너 취직할 마음도 없지? 그냥 그렇게 네 오빠 등이나 처먹다가 네가 바라는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네 장래희망 아니야? 예비 신우이는 제 말에 처음에는 분노하더니 나중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뭐 솔직히 그 눈물도 진짜 눈물은 아니었죠. 지 오빠한테 제가 이렇게 지를 벌써 괴롭힌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연기한 거예요. 그래서 말했죠. 얼씨구, 너 내 말 똑똑히 들어. 네 오빠 앞에서 없는 말 지어내면 그날로 너는 끝이야. 나는 뭐 머리 없니? 나도 교묘하게 괴롭히는 거 잘해. 궁금하면 어디 해보든지. 예비 신우는 제 말에 눈이 쭉 찢어져서는 지 오빠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지가 결혼 전 기선제압을 하려고 덤비다 오히려 저한테 기선제압을 당한 꼴이었죠. 그리고 저와 신우는 결혼 후에도 그다지 잘 지내지 않았는데요. 당연하죠. 제가 신우의 진짜 모습을 아는데 되려 제가 남편한테 신우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신우에게 베풀어주는 마지막 아량이었어요. 신우도 그걸 아는지 제 앞에서는 꼬랑지 내린 똥개가 따로 없었고요. 그런데 신우는 무슨 재주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결혼하고 2년 뒤 정말로 돈 많은 남자와 결혼했고 혼수부터 예단까지 전부 남편이 해줬어요.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자기 동생을 엄청 기특하게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니 남편과 신우이는 그 밥의 그나물이었네요. 사실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남편은 자기 식구들한테만 호할 뿐 돈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직후 저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돈 관리 각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자기도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좋지 않아? 그러다 나나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잖아. 나는 그래야 부부 사이가 평등하다고 생각해. 혹시 자기 서운한 거 아니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선을 긋는 기분이라 좀 그러네. 그래도 자기 말 일리 있다고 생각해. 알았어. 흔쾌히까지는 아니었지만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편한가?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활비는 둘 다 똑같이 100만 원씩 내놓고 그 외의 돈은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익숙해지니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요, 막상 남편이 신우 결혼한다면서 남편 쪽에서 다 해준다고 했더니 자기 동생 기죽는다며 시부모님 대신 예단, 혼수 같은 걸 다 해주는데 그건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군요. 생활비 외엔 터치하지 않기로 했지만 저 많은 걸 내 남편이 전부 해주는 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자기 동생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알기에 별말하지 않았어요.
애당초 생활비 외엔 터치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확고한 경계도 무너지는 순간이 있더군요. 그건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어요. 여보세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자기야, 나 지금 경찰서야. 자기가 빨리 좀 와줘야겠어. 뭐? 경찰서? 왜? 사고 났어? 그게 아니고 합의를 해야 해서. 합의? 누구랑? 저는 남편의 말에 얼떨떨했어요. 합의라니. 보통의 경우엔 합의라고 하면 사고를 친 쪽이 보상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회사에 조기 퇴근한다고 하고 남편이 알려준 경찰서로 뛰어갔죠. 그런데 세상에나 남편 옆에는 얼굴이 죽상이 된 신우의 남편 매제가 있었어요. 아니 무슨 일이야? 매제 얼굴이 왜 그래요? 누구한테 맞았어요? 그게요. 형님이. 너 그 입 안 닥쳐? 네가 맞을 짓 했잖아. 사내놈이 뭘 잘했다고. 형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여동생이 예뻐도 이건 아니죠. 감쌀 걸 감싸세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도 뭔 소린지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물었고 결국 진실을 알게 됐는데 얼마나 성질이 나던지. 맞아 린가는 매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요. 신우였죠. 신우는 결혼하고 1년 만에 바람이 났다고 했어요. 그것도 월화수목금 5명의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데 너무 믿기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재주가 좋으면 요일별로 남자를 정해서 바람을 피워요. 저는 듣고도 너무 놀랐는데 글쎄 매제가 그 증거를 하나하나 다 모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홧김에 신우가 다니는 회사에 뿌려버렸다는데 그것 때문에 신우는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고 개망신을 당한 게 너무 분해 자기 오빠한테 일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등신 같은 남편놈이 지동생이 바람나서 그 사단이 났다는 걸 알면서도 매제를 찾아가 얼굴을 묵사발을 만들었다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야, 네가 얼마나 남편 구실을 못했으면 순한 내 동생이 바람을 피워. 허허, 눈 안 깔어? 순해요? 순한 삶의 요일별로 남자를 만나요. 형님, 지은이가 무슨 돈으로 그렇게 바람을 피웠는데요. 제가 번 돈이랑 형님이 주는 돈으로 그놈들이랑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동생이 바람을 피우는데 자금을 대줄 수 있어요? 형님이 그랬다면서요. 밖에서 풀고 저한테 들키지만 말라고. 구야, 네가 하도 한심하니까 너는 자존심도 없냐? 안 쪽팔려? 여자가 바람났을 땐 다 남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네가 잘했어 봐. 지 잘못은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나 합의 못해. 가족끼리 무슨 합의야? 가족 아니거든요. 저희 이혼했어요.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지 마누라가 요일별로 딴 남자를 만나는데 같이 살아요. 다 이혼하고 지은이도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뭐? 너 정말 내 동생 버렸어? 이게 내 손에 죽으려고. 너 나와. 오늘 내 손에 진짜 죽자. 그만해. 경찰서에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알면서 자금을 대줬다니 자기 정말이야? 아니, 나는 그냥 지은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그러다 말겠지 했지. 그리고 내가 번 돈으로 지은이 준 거니까 자기는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오해? 설마 지난번에 급하게 필요하다고 가져간 돈이 아가씨 바람자금이었니? 거참 조용히 좀 합시다. 아까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합의하실 거면 빨리 하시고 아니면 이대로 폭행 고소장 쓸 거니까 빨리 결정하세요. 저는 모든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신우가 결혼하고 겨우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빈번하게 남편한테 돈 얘기를 했던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지 바람필 때 필요한 돈이었고 남편은 그걸 다 알면서 신우에게 돈을 줬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말이죠. 신우한테 줬다는 그 돈이 며칠 전 저한테서 받아간 돈이었어요. 자기야, 나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급하게 돈 처리해야 할 곳이 있는데 내가 깜빡했네. 지금? 급해서 금방 돌려줄게. 그렇게 가져간 돈이었는데 남편놈 제 돈을 그렇게 지 동생 바람필 때 걸리지만 말라고 주고 저한테는 갚지도 않았죠. 뭐 급한 돈도 아니었고 또 부부 사이에 빨리 내놓으라고 닥달하는 것도 웃긴 것 같아서
그냥 남편이 줄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놈은 저한테 갚을 생각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돈이 그렇게 쓰였다는 사실을 아니 합이고 뭐고 저야말로 남편을 잡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며 자기 돈으로 자기 동생 준 거니까 저한테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는데 척하면 척이죠. 그래서 합의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저 혼자 경찰서를 나왔어요. 합의도 지 돈으로 하라고요. 뭐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피쳐서는 남편은 집에 와서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군데. 남편은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저를 피해 다니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님을 통해 들었는데 시누이가 이혼을 한 게 맞았어요.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시댁에 있는 모양인데 저희 시어머니나 시아버님은 워낙 자식들한테 해준 게 없어서 늘 남편과 시누이에게 미안해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인지 바람을 펴서 이혼한 당신 딸한테도 따끔하게 혼을 내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신우가 철없이 돈덩거리고 남편이 그걸 옆에서 다 들어줘도 뭐라고 하는 법이 없으셨죠. 시부모님도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고 계신 처지셨거든요. 남편은 스스로 자기 가족들에게 돈을 뿌리며 자기가 성공했다고 그 만족감에 취해 사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제 친구들이 사업하는 남편을 지켜 세워주면 또 좋아서 비싼 것도 막 사주고 그랬는데 실컷 기분은 지가 다 내고 나중에 저한테 영수증을 주며 제 친구 사준 거니까 자기한테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뭐 가족이 아닙니까? 남편은 자기 가족들한테는 자비로웠지만 같이 사는 저한테는 쫌생이가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 저희 친정 부모님 용돈이나 생신 때 챙겨준 적 없었는데 제가 하도 서운해서 따졌죠. 그랬더니 이 인간이 저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너무 거추장스러운 것 같아. 효도는 셀프지. 그리고 막말로 우리 집은 자기가 그런 거 안 챙겨도 뭐라고 안 해. 지은이 그것만 욕심이 많아서 바라는데 그래도 우리 지은이가 또 새언니는 무서워하잖아. 남편은 지 동생이 저를 왜 무서워하는 줄 모르면서 자기 동생이 저를 윗사람이라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럴 거면 왜 결혼을 하자고 했냐고요. 그런데 그 이유도 나중에 알았죠.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불안하지. 난 여자도 능력 있으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 여보 능력 있잖아. 나는 우리 여보가 꼭 정연을 채울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 뭐야? 그러니까 나는 보험이야? 설마 그래서 나랑 결혼했니? 헤이, 설마 내가 그랬겠어? 사랑해서 결혼했지. 사랑? 연애 때는 저도 믿어 의심치 않았죠. 우리 둘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결혼 후에도 잘 살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일을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맞벌이하는 것에도 큰 거부감이 없었는데 남편은 제 그 점을 가장 마음에 들어한 것 같더군요. 나는 말이야, 여자들이 남자 그늘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 거 진짜 극혐이야. 아니 요즘처럼 남녀 평등 사회에 그게 무슨 구시대적 발상이야? 안 그래? 등잔밑이 어둡다고? 남편은 지가 극혐하는 여자에 자기 동생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니면 자기 동생은 자기 동생이니까 예외로 괜찮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가를 내고 좀 쉰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괜찮냐고 걱정하던 남편이었는데 일주일 정도 되어가자 제 눈치를 보더니 설마 하는 말을 꺼내더군요. 자기, 언제까지 회사 쉬는 거야? 이렇게 계속 쉬어도 돼? 갖고 있는 휴가 쓰는 거야. 그동안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지 힘들어서. 병원에서도 별 이상이 없다고 했잖아.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원래 몸이라는 게 정신이 지배하는 거거든. 자기가 계속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면 정말 그런 기분이 들잖아. 아무리 갖고 있는 휴가를 쓰는 거라고 하지만 평판이라는 것도 있고 자기 너무 오래 자리 비워두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일단은 출근하고 퇴근 시간을 좀 조절해보면 어떨까? 왜?
내가 이러다 회사 잘릴까봐 무서워? 무슨 소리?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난 단지 자기가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출근할 거지? 남편은 제가 집에 있는 게 싫은 눈치였어요. 왜 아플 때 서러우면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결혼 후부터 무슨 망한 주식처럼 뚝뚝 떨어져가는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를 무슨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일꾼으로 생각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니 남편과 합의하진 않았지만 아이는 갖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또 아이 욕심은 그렇게 냈어요. 하지만 저는 충실하게 피임을 했죠. 남들은 제가 그때부터 이미 이혼을 염두에서 그런 거 아니었냐고 하는데 솔직히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일하랴 육아하랴 독박을 쓸 것 같은 예감에 쫌스러운 남편이 아이 문제로 또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질 것 같아서 그냥 싫었죠. 저도 이렇게 남편한테 가족 대우를 못 받는데 아이까지 그렇다고 하면 제가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아니, 폭발만 하지 않겠죠. 아마 그 인간을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저도 아이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매우 흡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제 바로 아랫 남동생 일이었죠. 제 남동생은 저보다 머리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대학에 다닐 때도 전부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놈이 제가 직장에 다니는 걸 보더니 자기는 매형처럼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당시는 제 동생이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제 동생은 모바일 앱 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초기 자금을 제 남편한테 투자 목적으로 받기를 원했고, 남편은 제 동생의 자세한 사업 구성안을 보는 듯 마는 둥 대충 보더니 개똥 철학을 늘어놓더군요. 사업? 좋지. 근데 원래 사업이라는 게 밑바닥부터 치고 올라와봐야 돈 귀한 줄 알거든. 처남 아직 젊잖아. 그럼 이렇게 편하게 투자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발로 뛰면서 모아야지. 그 똑똑한 머리로 돈 벌 일이 얼마나 많아. 내가 빌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 사업을 먼저 시작한 선배이자 같은 남자로서 조언하는 거지. 저는 솔직히 그때도 남편은 그냥 제 동생한테 돈 빌려주기 싫어서 그런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제 동생 앞에서 그걸 까발리기가 싫었죠. 그리고 제 동생은 저 거지 같은 개똥 철학을 고지고대로 믿고 낮에는 학교 다니고 과외하고 밤에는 배달 라이더까지 뛰며 사업 자금을 모았죠. 그런데 그러다 새벽에 사고가 났고, 그날은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여름이었는데 그런 날은 배달 수당이 더 높다며 제 동생은 악착같이 일을 한 모양이었어요. 자기 사업에 필요한 돈을 모은다는 생각이었으니 물불 가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그만 음주운전 과속차량과 사고가 났고 제 동생은 생사를 다투게 되었어요. 지훈아, 눈 좀 떠봐. 정신 좀 차려봐. 지금 긴급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 써주시고 대기하세요. 자기야, 진정해. 천원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라고? 지금 내 동생이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태평하게 그런 소리래? 그때 그냥 자기가 지훈이한테 사업 자금 빌려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 왜 불똥이 엄한 나한테 튀어? 내가 처남한테 배달하라고 했어? 처남이 동력심에 그런 걸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누가 들으면 내가 처남한테 돈 주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 줄 알겠네. 사람 쓰레기 만들지 마. 나는 다 처남 생각해서 한 소리였어. 자기도 알잖아. 내가 처남들 우리 지은이처럼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거. 친동생? 나 참 기가 막혀서 자기 친동생한테는 바람필 때 쓰라고 돈도 주면서 이제 와서 내 동생을 친동생처럼 생각해서 안 도와줬다고? 자기야, 진짜 왜 그래? 사람이 삐딱해서 자기가 그렇게 나오면 무슨 대화를 해? 몰라. 좌우간 우리 지훈이한테 무슨 일 있기만 해? 나 그때는 자기랑 안 살 거야. 남편은 제가 괜한 트집을 잡는다는 듯 어이없다는 얼굴로 병원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병원에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물론 제 동생의 사고를 무조건 제 남편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순간 제 동생이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개똥철학으로 제 동생의 손을 걷어찼을 때가 떠올랐고 옆에서 남편이 헛소리를 하니까 저도 그런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제 동생은 헬멧을 쓰고 있긴 했지만 사고가 워낙 크게 나서 긴급 수술을 받고도 2번의 수술을 더 받아야 했는데요. 문제는 돈이었어요. 일단 2번의 수술은 제가 모은 적금이랑 카드로 해결을 했는데 3번째 수술 때는 정말 돈이 나올 구멍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지방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계신 친정 부모님한테 부탁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저는 백방으로 돈을 구하다 결국엔 정말 싫었지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병원에서 오늘까지 수납 처리를 해달라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자기야, 있잖아.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한데 지훈이 수술비가 부족하거든? 지난번에는 내가 너무 놀라서 억지를 부렸어. 자기 때문이 아닌데. 미안해. 설마 아직도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내가 월급 나오면 갚을 테니까 우선 지훈이 수술비만 좀 부탁해. 당장 오늘까지 수납해야 하는데 이젠 부탁할 사람이 없어. 응? 제발. 자기야,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어렵게 부탁을 해. 근데 일을 어쩌지? 무슨 타이밍도 그러냐? 실은 나도 급한 불 끄느라 갖고 있던 돈을 다 썼거든. 요즘 자기 너무 힘들어해서 일부러 말 안 했는데 요즘 회사가 좀 많이 어려워. 그래서 나도 맨날 돈 구하러 다니고 자기가 이렇게 돈 부탁할 줄 알았으면 나도 좀 챙겨놓고 있는 건데 미안해서 어쩌지? 나는 진짜 빌려주고 싶은데 정말 나 말고 돈 부탁할 데 없는 거야? 자기 퇴직금 땡겨서 받으면 안 되나? 이미 수술 2번 하면서 내 손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건 다 했지. 대출도 받았고 수술비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자기야, 정말 구할 데 없어? 내 동생 저러다 정말 잘못될 수도 있어. 나 우리 지훈이 잘못되면 못 살아. 알았어. 오늘까지 내야 한다고? 내가 흥수한테 말해볼게. 그래도 내 주변에 돈 많은 놈이 걔잖아. 기다려. 내가 금방 연락할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남편을 믿었어요. 하지만 오후 2시가 넘어가는데도 남편은 연락은커녕 제 전화며 문자, 심지어 카톡도 아무런 대꾸도 없었어요. 저는 너무 속이 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길로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모님 안녕하세요. 근데 대표님 지금 안 계신데? 없어요? 나가면서 어디 간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게 대표님 친구분이 오셔서 요 앞에 당구장에 가셨어요. 친구요? 저는 사업이 힘들다던 남편이 친구랑 당구장에 갔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연락 준다고 사람 애간장을 태워놓고 놀러를 갔다니. 그래서 남편도 없겠다. 여직원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기 혜진씨, 혹시 요즘 회사 많이 어려워요? 우리 남편이 돈 구하러 다닐 정도로? 네? 누가 그래요? 저희 이번에 사업 진행하는 거 잘 풀려서 완전 흑자인데? 대표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요즘 그래서 엄청 신나셨는데? 뭐라고요? 그리고 사모님, 사실 전부터 이 얘기는 해드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사모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있잖아요, 대표님이요. 저는 여직원의 말을 듣고 순간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당구장에 가자마자 남편의 멱살을 냅다 잡았죠. 그러자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 저와 남편을 쳐다봤고 함께 당구를 치던 남편의 친구는 왜 그러냐며 저를 말렸는데 눈에 보이는 큐대로 남편 발 바로 옆을 탕 하고 내리꽂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대로 큐대가 자기 발을 찍은 줄 알고 순간 얼어버렸고 그 길로 잔뜩 쫄아서 저를 천천히 올려봤는데요. 저는 성난 코뿔소처럼 남편한테 말했어요. 야, 네가 사람 새끼니? 너 같은 것도 사람이냐고. 지금 내 동생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돈 없다고 돈 구하고 연락 주겠다는 넌 여기서 놀고 자빠졌어? 여보, 오해야. 내가 흥수 만나서 얘기한다고 했잖아. 잡아, 흥수 만나고 있잖아. 재수씨,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진정부터 하세요. 제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요.
이 사람이 혹시 제 동생 수술비 부탁하던가요? 네? 수술비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야 임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네가 왜 돈 부탁을 해? 너 이번에 대박 났잖아. 아씨, 조용히 해. 내가 지금 너한테 돈 따서 우리 와이프한테 쏴주려고 그런 건데. 야, 이 미친놈아, 넌 그게 할 소리냐? 재수씨, 동생분이라고 하면 친동생 말씀이신가요? 근데 왜 수술을? 저는 우선 급한 마음에 남편의 친구한테 제 속사정을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 친구도 남편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경악을 했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남편을 경멸하듯 쳐다보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제 동생 수술비를 입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곧장 그 돈을 친정 엄마에게 보내 동생이 수술 받을 수 있게 했고, 돈을 빌려준 남편의 친구에겐 금방 갚을 거니 차용증을 써준다고 했는데요. 누구랑 다르게 남편 친구분은 괜찮다며 저를 위로해 줬어요. 진심으로요. 괜찮습니다. 이체했으니까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그거면 된 거죠. 그리고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죠. 또 이런 일 있으면 여기 제 연락처입니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제가 최대한 빨리 갚을게요. 저는 남편의 친구에게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 놈은 지도 민망한지 당구장 구석에 가서 요크루트나 처마시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남편 놈한테 확인할 게 있었어요. 당신 바른 대로 말해. 진짜 회사 어려워? 아니지. 조금 전 당신 친구도 그랬잖아. 혜진 씨도 그러더라. 자기네 이번에 흑자라 자기가 신났다고. 그런데 나한테는 회사가 어렵다고 돈이 없다고 했지? 뻔뻔한 새끼. 그래놓고 네 동생한테는 사업하라고 1억씩 5번이나 송금해줬냐? 그것도 회사 돈으로? 그런 돈은 괜찮고 내 동생 수술비는 아까웠어? 자기야, 왜 말을 또 그렇게 하냐? 그리고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아씨, 미스 오가 말했어? 걔는 다 좋은데 입이 싸. 당장 잘라야겠어. 그리고 그건 엄연히 투자야. 내 동생 사업 안 보고 투자할 가치가 있어서 판단한 거라고. 야 임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지 동생한테는 그렇게 큰 돈을 턱턱 주면서 네 처남한테는 어떻게 매정하게 그러냐? 나한테 게임 이겨봤자 돈 얼마나 생긴다고. 내 귀에 걸걸 걸어야지. 야, 됐고 우리 이번에 같이 하기로 한 그 건 없던 걸로 하자. 나도 너 같은 거랑은 사업 안 해. 야 박흥수,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난 아니야. 난 절대 인성이 바닥인 사람하고는 사업 안 해. 재수씨,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동생분 수술 무사히 마치면 연락 한번 주세요. 와이프랑 병문안 갈게요. 야, 이렇게 가면 어떡해. 너 임마 나 안 볼 거야? 너 내 친구잖아. 야, 야. 이씨, 이게 다 자기 때문이잖아. 자기 때문에 다음 사업 망했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가 연락 준다고 했잖아. 그럼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 왜 여기까지 나타나서 남의 사업을 망쳐? 지금이 몇 시야? 내가 오늘까지 병원에 수납해야 한다고 했지? 근데 자기는 돈이 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빌려간 500도 아직 안 줬잖아. 왜? 네 동생한테 다 꼬라박아서 돈이 없냐? 됐어. 다 필요 없고 이혼해. 난 악마 같은 너랑은 더는 못 살아. 생판 남인 네 친구 흥수씨가 너보다 낫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분을 토해내듯 소리치며 울었어요. 생판 남도 이렇게 제 사정을 듣고 저를 선뜻 도와주는데 남편이란 놈은 거짓말이나 하고 생사 기로에선 제 동생은 안중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이혼을 결심하게 했죠. 게다가 여직원이 오죽하면 저한테 말을 했을까요? 회사는 잘 되지만 자꾸 남편이 자기 동생한테 엄한 돈을 써서 회사 돈이 자꾸 빈다는데 그런 회사가 버텨봤자 얼마나 버틸까 싶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사업이 영원히 잘 될 줄 알았나 봐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자 오히려 제가 자기 미래를 망친다며 자기도 바라는 바라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이혼은 정말 신속하고 무탈하게 끝낼 수 있었어요. 어차피 생활비 외엔 공유한 재산도 없었고 살고 있는 집 보증금, 생활비 통장에서 제가 빌려준 500만 원 챙기고
남편이랑 반반 똑같이 나눴죠. 마음 같아서는 위자료라도 더 뜯어내고 싶었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저 인간과 연을 끊어버리고 싶어서 그까짓 위자료 포기했어요. 어차피 그 몇 푼 안 되는 위자료 받으려고 소송까지 가면 더 피곤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제가 지낼 작은 방 하나 얻고 나머지는 기꺼이 돈을 빌려준 남편 친구 흥수 씨한테 보내드렸는데요. 그 돈을 받고 흥수 씨가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뒤늦게 남편 놈한테 제 동생이 왜 사고가 났는지 들었다며 자기가 그 사업안을 들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 동생이 고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흥수 씨한테 보여줬고 수술 뒤 건강을 회복한 동생에겐 그토록 바라던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재수씨, 아니 이제는 지원씨라고 불러야겠죠? 제가 지원씨 동생분 사업안 검토를 해봤는데 이거 너무 좋던데요. 그래서 이 사업에 제가 전액 투자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해서요. 네? 전액 투자요? 혹시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준 거 아니죠? 이거 무조건 돼요. 동생분이 진짜 대단하네. 아니, 영준이 이놈은 굴러온 복을 어떻게 지발로 찼지? 정말 제 동생 사업안이 그렇게 괜찮아요? 괜히 하시는 말씀 아니고요. 저도 사업합니다. 돈 되는 일에만 투자를 하죠. 제가 오죽하면 전액 다 투자하겠다고 하겠어요. 다른 사람이랑 나눌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누나, 나 꿈꾸는 것 같아. 그러게 지훈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너 빨리 나와서 퇴원해야겠다. 그러게요. 이거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할 게 많네. 일단은 내가 사무실이랑 직원들 뽑아서 지훈씨 퇴원하는 날까지 세팅 맞춰놓을 테니 얼른 자리 털고 일어나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 은혜 제가 꼭 갚을게요. 은혜는 무슨, 우리 이걸로 꼭 성공합시다. 흥수씨는 그렇게 제 동생의 든든한 투자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동생의 권유로 저도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동생 사업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제 동생 사업안이 좋았던 건지 흥수씨의 서포트가 든든했던 건지 제 동생 사업은 초반부터 무서운 기세로 잘 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흥수씨와 흥수씨 와이프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남편한테 어떻게 저런 친구가 있었을까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흥수씨는 그 길로 남편과는 손절을 했다는데 그의 와이프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 솔직히 지원씨 전 남편 엄청 싫어하는 거 알아요? 사람이 뭔가 허세에 찌들어서는 속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서 우리 남편이 나쁜 물 들까봐 만나지 말라고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셨어요?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사모님 안목이 정확하세요. 지원씨가 참 힘들었겠다. 마음고생 많았죠? 그래도 사업이 잘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덕분에 우리도 대박 났잖아요. 다 도와주셔서 가능한 거죠. 저도 동생도 요즘은 꿈꾸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남매가 참 사이가 좋아. 둘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알죠? 나중에 회사 커졌다고 우리 모른 척하면 안 돼요. 흥수씨 와이프는 흥수씨만큼 사람이 참 좋았어요. 어려운 사람 생각하는 마음도 넓고 옆에서 보고 배울 게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들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하며 사업의 규모도 커지게 됐어요. 포털 검색 사이트에 광고도 띄우고 나름 업계에서는 눈여겨볼 정도로 존재감을 드러냈죠. 그리하여 저희 회사는 이젠 직원들도 제법 많이 채용해서 회사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서울에 집도 장만해서 지방에서 지내고 계신 부모님도 모셔올 수 있었어요. 제 막내 동생도 지금은 저희 회사에 합류해 같이 일하고 있는데 바쁠 때는 같이 야식도 먹으며 밤을 새우기도 하는데 예전엔 몰랐는데 동생들이랑 이러고 있으니 참 기분이 새로웠어요. 언제 이렇게 다 커서 함께 일까지 하고 있나 매일매일이 신기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반갑지 않은 얼굴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것도 아주 그짓골을 하고서요. 그리고는 뻔뻔하게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지도 그 말을 하기까지 쪽팔리긴 했는지 횡설수설하는데 듣고 있으니 너무 가증스러웠어요. 얘기 들었어. 자기 요즘 처남들이랑 같이 사업한다며. 전에 나한테 보여준 거 그거지? 이야,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투자한다고 하는 건데 돈도 많이 벌었어? 이 동네 집값 엄청 비싸던데. 이젠 여기서 다 같이 사는 거야? 이야, 부럽다. 나도 이 동네 살고 싶었는데. 왜 왔는데?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용건 있으면 간단하게 말해. 나 피곤하니까. 그게 있잖아. 내가 말이야. 지은이 그 기집애 때문에 망했어. 내 돈만 손댄 게 아니고 부모님 지내는 집까지 손을 댔더라고. 그리고는 잠수를 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통 찾을 수가 없네. 그 기집애가 사업한다고 하더니 그게 사람들 속여서 약이나 파는 다단계 사업이었더라고. 나도 거기 덤탱이 써서 갖고 있던 거 피해자한테 다 뺏기고 지금은 우리 부모님은 살던 집도 날리고 두 분 다 시골 큰아버지 댁에 가 계셔. 우리 집 지은이 그것 때문에 진짜 말이 아니다. 지은이는 사기죄로 지금 수배 중이야. 그래?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설마 그 얘기 해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여보, 왜 그렇게 말을 차갑게 해? 실은 내가 지금 기숙방에 살고 있거든. 근데 월세가 좀 많이 밀렸어. 그랬더니 주인 할아버지가 나가라고 하네. 나 거기 아니면 노숙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하도 돈 빌려달라고 해서 이젠 주변에서 나 다 손절당했어. 내가 오죽하면 자기한테까지 왔겠냐고. 알겠어. 얼마면 되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해. 정말? 와, 역시 우리 여보가 쿨해. 그럼 나 100만 원만. 아니 1000만 원만. 뭐? 기숙방 월세가 1000만 원이나 해? 그게 아니고 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그래서 포장마차라도 해보려고. 뭐라도 해야지. 안 그래? 좋아. 1000만 원 입금하면 되지? 대신 오늘처럼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땐 국물도 없어. 알겠어. 다시는 안 찾아올게. 근데 언제 줄 거야? 지금? 내일? 내일 모레? 난 최대한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급해서. 알겠어. 내일까지 줄게. 연락할 테니까 기다려. 그놈은 제 말에 뛸 듯이 기뻐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처음부터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 남편이 찾아왔을 때도 돈 때문이라는 걸 단박에 알았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배신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저는 이참에 그놈한테 톡톡히 알려주고 싶었죠. 그리고 지 여동생이 한다는 사업을 몰랐다는 것도 너무 황당했어요. 자그마치 5억인데 어떻게 그걸 모르고 투자할 수가 있냐고요. 이쯤이면 그놈의 사업 수완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다음날 오후가 됐어요. 한 4시부턴가 아주 제 전화에 불이 나더군요. 메시지랑 톡도 엄청 왔어요. 자기 돈 언제 주냐고요. 저는 싹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한 6시가 되었을까요? 드디어 전화를 받았죠. 야, 너 왜 연락이 안 돼? 돈 아직이던데? 나 언제까지 기다려? 기다리고 있었어? 어쩌지? 나도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뭐?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왜? 너도 지훈이 수술비 급할 때 나한테 똑같이 했잖아. 너는 되고 난 그럼 안 돼? 세상에, 얼마나 염치가 없으면 나한테 돈 부탁을 하냐? 넌 그래서 망한 거야. 알겠어? 나 수신 차단할 건데 계속 전화하고 싶으면 하든가.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는데 얼마나 크게 고함을 지르던지 귀청이 떨어지는 줄 알았네요. 그래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 시원했죠.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아는데 남편이 망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업자득, 인과응보. 저는 그런 말들을 좋아하거든요. 저와 제 가족들에게 살인이나 다름없는 짓을 한 그놈이 벌을 받지 않고 잘 산다면 그거야말로 저에겐 천벌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놈이 보기 좋게 망해서 저런 꼴을 보여주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이로써
그놈과는 영원히 연을 끊어버렸어요. 살면서, 아니 다음 생에도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에 또 다른 인연이 있을까도 싶지만 전남편 같은 인간을 또 만난다면 저는 정말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전남편과의 결혼은 저에겐 최악이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그놈의 연줄인 흥수씨와 그의 와이프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죠.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좋은 인연 유지하며 사업도 하고 친분도 쌓고 있습니다. 가끔 저한테 좋은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말도 하는데 지금은 제가 싫다고 했어요. 지금은 동생들이랑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좋거든요. 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저는 앞으로도 동생들과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저한테도 좋은 일들이 생기겠죠. 그날을 기약하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